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갑작스럽게 이게 발표됐죠. 여유도 두지도 않고 그냥 바로 발표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리미리 발표를 해주지. 그러면은 대처를 할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바뀌는 주에 발표해놓고 그럼 사람들이 대응을 못 하잖아요. 이게 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알아야지. 그러면 내가 TSS 넣든지 SID를 넣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알려주지도 않고 직업군밖에 안 알려주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8시 반에 다운시켜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금요일 밤에 접수하려 했던 분들은 다 못하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SID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케이스가 여러 개 있는데 여러분이 노미네이션과 비자까지 사파리 기존에 TSS 넣은 사람은 그 전 걸로 그대로 SS 한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케이스 오피서가 지금 전부 다 스킬인 디맨드로 바뀌었을 때 이거를 평가할 때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게 이걸로 해결해야 되는지 저걸로 해야 되는지 지금도 약간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학생비자 접수할 시점에서 그 옛날에 그 장관 지시상 107을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때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적용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지금 그리고 기존에 뭐 TSS 승인된 케이스도 보면요 스킬인 디맨드로 이름이 나와요. 그 어플리케이션 넣은 케이스가. 그리고 비자 넣었던 그렇죠. 12월 7일 전에 넣은 케이스 전부 다 스킬인 디맨드로 다 나옵니다. 노미부터 비자까지 전부 다. 그리고 원래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기존의 노미네이션 사파리 TSS 노미네이션 넣었던 사람들은 SID 비자로 링크되어 될 수 있다. 우드. 근데 선택사항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전부 다 SID로 가는 겁니다. 아주 조금 어그레시브한 접근법인데 기존에는 노미를 넣었으면 노미 넣은 그 케이스는 그 비자법으로 따라가는 게 원래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자 접수 시점은 SID로 적용되면 SID 다 적용되는 거. 근데 노미를 그 전에 넣었으면 그 직업군은 살아남았겠죠. 근데 그게 약간 좀 이상한 거예요. 좀 이상해요. 지금 현재 그 기술적인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분류도 안 돼 있고 그렇다 해서 그러면 기존의 그런 유예기한도 안 주고 그리고 바로 다 적용한다. 너무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진짜로 이상합니다. 자, 그래 SID 비자는 결과적으로 그냥 이민상이 얘기하는 거는 좀 더 자기들이 필요한 승인된 사람들을 뽑는 게 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직업군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직업군이 기존에 있던 직업군도 빠진 직업군도 많았고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비자 직업군도 많았습니다. 예상 외로 이게 왜 들어오지라는 직업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여기서 이제 뭐 승자와 루저와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직업군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많이 갈립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내용들과 지금 TSS와 SID의 차이를 알아야지 여러분들 SID가 왜 바뀌었는지 조금 이해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블로그나 여러 군데 봤을 때 잘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저도 잘 못하니까 여러분은 더 하겠죠. 여러분 더 할 겁니다. 더 할 건데,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원래는 이민성이 자기가 뭘 바꿨는지 설명해줘요. 근데 설명해준 걸 읽어도 뭘 바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이민성 직원들이 이거를 알아가는데도 참 많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법령과 해석은 다른 겁니다. 법령과 해석은 다른 거예요. 기존에서 법령이 바뀐 것과 해석이 바뀐 거. 원래는 이제 그 사파리 비자 같은 경우는 노미네이션 이 조금 중요하거든요. 노미네이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비자 신청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돼요. 스폰서십도 있긴 하지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사파리를 결과적으로 뭐 SID나 TSN 둘 다 사파리로 얘기하니까 사파리를 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주권 가는 거 요거 세 가지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노미네이션 파트는 워낙 복잡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은 비자 지원자 관점에서만 달라지는 점 그거 부분 좀 아셔야 돼요. 아마 블로그에서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 이민상에서 이민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을 하거든요. 그 제가 이민 뉴스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하고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민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민 뉴스. 근데 여러분 보고 이해를 할까요? 이민 뉴스를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친절하게 잘 설명해놨습니다. 대충. 친절하게 잘 설명해서 대충 잘 설명해놨습니다. 보겠습니다. 대충 잘 설명해놓은 거. 자, 네? 아, 네네네. 바꾸려고 지금 이제 약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important change to skilled visa program begin. 그쵸? 언제? 토요일 날. 왜 주말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에 갑자기 해요. 이유가 있긴 하겠죠. 뭔가 업데이트 해야 되고 사이트를 다운시켜야 되니까 주말에 했겠죠. 그럼 시행은 왜 주말에 하냐는 거지. 나는 시행은 좀 뭐 조금 늦게 시작하면 좋잖아요. 굳이 이걸 그날 바로 시작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그날 시작했어요. 자, 그럼 열어봅시다. 이게 이해가 되나? 지금 봐봐요. Construction, Cyber Security, Agriculture, Health가 메인 직업군이긴 하겠죠. 그러나 실제 450개의 직업군을 보면요. 다양한 게 많습니다. 다양한 게. 이게 이걸 커버하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섹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게 뭐 욕 안 먹으려고 이렇게 했겠죠. 자기들이 뭐 컨스트럭션 하도 욕 먹으니까 컨스트럭션 메인으로 넣어놓고 이제 뭐 IT나 사이버 시큐리티 중요하니까 넣었고 그다음에 호주 농업 중요하고 헬스 중요하니까 이렇게 다 넣었겠죠. 근데 그 외 직업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도 많고 그런데 여기서 자기 직업군이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직업군이 비슷한데 빠진 게도 있고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꼭 자기 직업군이 빠졌다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서 약간 대응을 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스킬인 데맨드 비자 보겠습니다. 뭐 그냥 잘 설명해서 그냥 4년짜리 비자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3가지 스트림 있어요. 뭐 그냥 원래 레이버 어그리먼트가 아니고 이게 에센셜 스트림으로 했는데 이름을 그대로 바꾸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레이버 어그리먼트 그대로 놔뒀어요. 메뉴 헷갈리니까 스페셜 스트림 있고 뭐 코어 스트림 제일 중요하니까 메뉴를 올렸겠죠. 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코어 스트림. 그러니까 most SID visa holder will use this stream.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스페셜리스트 스트림 자체가 연봉이 너무 높아요. 13만 5천 불. 불가능에 가까운, 불가능은 아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상당히 좋겠죠. 네,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선택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유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대부분 다 요거를 이제 타겟티드 워크포스죠. 근데 요거가 문제가 뭐냐면, 스킬 리스트가 변동이 자주 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SID 비자가 만약에 누구 한다고 하면 파스웨이는 퍼머넌트 용역할 수 있죠. 용역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자, 무슨 말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난 이민상 또 실수를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보세요. 잘못 적었어요. 기존의 TSS보다는 1년이 적게 영주권으로 빨리 신청할 수 있다. 아니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아, 이거 잘못된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얘기했군요. 이게 퍼머넌트 레지던스를 갈 때는 둘 다 2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비자 신청 조건이죠. 조건. 이거 오해할 수 있어요. TSS 비자가 원래 2년은 맞습니다. 근데 약간 여기에는 법적인 에러가 있어가지고 그걸 잘 이용했을 때는 TSS 비자가 SID보다 좀 더 플렉시빌리티가 높을 수가 있어요. 기존에 이제 근데 그런 구멍을 다 막아놨어요. SID가 구멍을 막아놨어요. 그래놓고 적어놓은 거는 우리가 좀 더 플렉시블하고 더 좋다라고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나중에 조금씩 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same English라고 해요. same이 아니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 미들 텀 잉글리시니까 이게 PT로 36.2치고요. IELTS는 2.5죠. 근데 숏텀에서는 원래 오버롤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숏텀에서 만약에 영어 점수가 힘들어 하셨던 분들은 영어 점수를 더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쌤이 아닙니다. 상향 평준화된 거죠. 5로. 자, 그 다음에 뭐 SID 비자가 스페셜리스트 림 요거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그냥 이게 직업군이 대부분 다 어떤 거냐면
프로페셔널하고 매니저 뭐 그런 직업군들이에요.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거 직업군들이 가능합니다. 네, 135,000불이고 뭐 그런 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다음에 코어 스킬 스트림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73,150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몇 년마다 그 인덱스 해가지고 뭐냐면 뭐 물가 상승률 계산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클로즈 돼 있죠. 8시 반에 클로즈 됐어요. 클로즈 반. DSS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비자를 넣었던 사람들은 이거 기준대로 합니다. 이거 기준대로 하는데 얘네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날 말고 노민을 넣고 그 다음에 비자를 넣는 사람들은 어떻게 액세스하냐? 노민은 기존의 대로 판단하고 비자는 새로운 걸로 판단합니다. 이 신기하죠? 이거 아주 신기한 시츄에이션인데 진짜 그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봐봐요. 저기 all outstanding application launched before는 기존에 있는 걸로 합니다. 그럼 뭐입니까? 다 안 넣었던 케이스는 뭐예요? 새로운 걸 한다는 거죠.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existing TSS 비자 홀더도 영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만 조금 이해하셔요. 여러분 이거 제가 설명해 줬잖아요. 근데 차이가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냥 경력이 1년으로 바꿨나? 두 번째, 직업군이 뭐 어떤 면에서는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어 점수가 그냥 IELTS 그거의 끝이야? 라고 생각하나요?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뀌기 이전에 사파리 비자 오늘 비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비자만 제가 그냥 뭐 노미네이션 뭐 이런 거 다 설명해 줄 수 있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해 주긴 힘들고, 사파리 비자에 대해서만 먼저 얘기할게요. 사파리 비자. 그러면 우리가 2024년 12월 7일자의 사파리의 법령과, 제가 법령을 먼저 볼게요. 법령이 저 중요합니다. 이민성 해설지보다. 해설지 뭐 그냥 프랙티컬 할 때 쓸 때 필요하지만, 법령에서 사파리 비자가 바뀌기 이전의 법령과 이후의 법령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뭘 그렇게 바꾸고 싶었는가, 이민성에서. 네, 그걸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뭐 떠 있나요? 자, 근데 여기 뭐 제가 뭐 크리테리아 보면 뭐 이 미들 텀 또 있고 숏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 이제 다른 내용을 있는 걸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옛날에는 아주 단순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냥 2년의 경력을 증명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민성에서 이렇게 뭐 재심 가고 뭐 코트 가고 해가지고 많이 지니까, 그러니까 뭐 내비교의 설명을 다르게 해놨죠. 그때 그래가지고 이거 원래는 뭐 풀타임 파트타임 다 인정되고 뭐 5년 안에 있는 것도 지우고 뭐 캐주얼도 인정받고 뭐 그래가지고 뭐 5년 밖에 있는 경우도 다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뭐 꼭 풀타임 2년이 아니어도 되고 파트타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설집을 다 바꿨어요. 바꿔놨는데 이 부분이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관련 경력이 2년 있어야 한다. 이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어 점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예,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기존에 뭐 그냥 경력하고 요거 있습니다. 예, 요 부분이 자 어떻게 했느냐, 요거 보겠습니다.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예, 요거 좀 크게 해볼까요? 보이나? 예, 보이겠죠? 보일 거라 믿습니다. 이 두 개가 가장 문제가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원래는 어디에 들어가 있었냐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482.212에 보면은 항목 2번에 A, B가 있죠. 이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죠. genuine.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이전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경력이 맞느냐 안 맞느냐 요거에 많이 그 비자가 승인되고 거절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영어 점수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이 482에다가 갑자기 이 비자 지원자 조건이에요. 조건에 genuine을 넣었어요. 여러분 genuine 어디서 많이 보셨습니까? 학생 비자에서 많이 봤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상당히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두 개가 들어와 있어요.